영모를 꾸민 자들을 잡아라. 저 여인을 잡아라. 포위해. 역적의 자식도 죽여야 한다. 이제 담장 너머 이야기를 꺼낼 시간입니다. 저는 월담녀. 담장 너머에 숨겨졌던 말하지 못한 사연들을 전합니다. 어떤 비밀이 당신을 찾아올까요? 역적의 아내는 함께 죽여야 한다. 세자의 자식도 살려두어선 안 된다. 칼날이 목을 향해 내려오는 순간 그녀는 갓난 아들을 품에 안고 궁궐을 뛰쳐나왔습니다. 왕비가 될 운명이었던 여인은 천민이 되었고 15년 동안 숨죽이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짜 숨긴 것은 아들이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귀 기울여 보세요. 조선 17대 효종 임금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세자빈 민씨는 명문가 출신으로 20살의 세자와 혼인했습니다. 총명하고 어지러서 궁중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세자 역시 학식이 깊고 백성을 사랑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며 이상적인 부부였습니다. 민 씨가 세자와 혼인한 지 3년째 되던 해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온 궁궐이 기뻐했습니다. 왕실의 적장손이 태어날 것이었으니까요. 10달 후 민 씨는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이성. 훗날 왕이 될 아이였습니다. 임금은 손주를 보며 흐뭇해했고 세자는 아들을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가 훗날 훌륭한 왕이 되어 백성을 돌보게 될 것이요. 민 씨도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귀한 아들, 그리고 다가올 왕비의 자리,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석 달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지 석 달 후 밤중에 갑자기 금군들이 세자궁을 에워쌌습니다. 세자 저하 영모를 꾀한 죄로 체포하겠습니다. 민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영모를?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세자 저하께서 무슨 영모를 꾀하신단 말입니까? 하지만 금군들은 증거를 들이밀었습니다. 세자의 필적으로 쓰인 영모 계획서, 세자궁에서 발견된 무기들, 그리고 세자가 영모 세력과 만났다는 증인들. 세자는 결박당한 채 끌려갔습니다. 민 씨, 이것은 누명이요. 나는 영모를 꾀한 적이 없소. 민 씨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세자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대전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영의정 이항이 세자의 죄를 낱낱이 열거했습니다. 세자는 임금을 패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영모입니다. 세자가 소리쳤습니다. 거짓입니다. 그 문서는 내가 쓴 것이 아닙니다. 필적을 감정해 보십시오. 하지만 임금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영의정 이항이 임금을 설득한 것입니다. 전하, 세자를 살려두시면 또다시 영모를 꾀할 것입니다. 왕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임금의 얼굴은 괴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자를 패하고 사약을 내리라. 민 씨가 대전 밖에서 듣고 쓰러졌습니다. 그날 밤 민 씨의 방에 낯선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궁녀 복장이었지만 민 씨는 그 여인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세자빈 마마, 시간이 없습니다. 누구시오? 세자 저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세자 저하께서는 내일 사약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마마께 전할 말씀이 있으십니다.
여인이 작은 종이 하나를 건넸습니다. 세자의 필적이었습니다. 민 씨, 이것은 영의정의 음모다. 나는 영모를 꾀한 적이 없다. 하지만 이제 나는 살 수 없다. 부디 우리 아들만은 살려다오. 영의정은 왕실의 모든 피부치를 제거하려 할 것이다. 아들을 데리고 도망쳐라. 그리고 글은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아마 급히 쓴 것 같았습니다. 민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세자 저하께서는 내일 새벽 사약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정은 세자빈 마마와 원손까지 제거할 계획입니다. 아들까지? 네. 영의정은 왕위를 노리고 있습니다. 왕실의 적통을 모두 없애야 자신의 사람을 왕으로 세울 수 있으니까요. 민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오? 여인이 궁녀 옷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으로 갈아입으시고 원손을 안으십시오. 제가 궁 밖으로 안내하겠습니다. 하지만 궁을 나간 후에는 그것은 제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마마께서 알아서 하셔야 합니다. 민 씨는 결심했습니다. 1시간 후 민 씨는 궁녀 복장으로 갈아입고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3달 된 아기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인의 안내를 받아 후궁의 뒷문을 빠져나갔습니다. 경비가 허술한 시간이었습니다. 궁 밖으로 나온 민 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세자는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금군들이 세자빈과 원손을 잡으러 갔을 때 두 사람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민 씨는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마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세자빈 민 씨가 아니라 과부순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어 혼자 아들을 키우는 평범한 과부. 민 씨는 가지고 나온 비녀와 놀이개를 팔아 작은 초가집 한 채를 샀습니다. 그리고 품팔이를 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왕비가 될 뻔한 손이 이제는 삭바느질을 하고 빨래를 하고 밭을 갈았습니다. 하지만 민 씨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아들 이성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인의 아들을 귀여워했습니다. 순이 씨, 아들이 참 곱게 생겼네.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민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 아이는 본래 왕이 될 운명이었는데 밤이면 민 씨는 아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성아, 이것은 천자문이란다. 하늘 천, 땅 지. 어머니, 왜 밤에만 글을 배워요? 낮에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평범하지 않나요? 민 씨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야. 그것만 기억하렴. 하지만 민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진실을 말해야 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세월이 흘러 이성은 15이 되었습니다. 총명하고 의젓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마을에서 그를 가장 잘 읽는 아이였고 사람들은 이성이 과거에 급제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민 씨는 이성이 과거를 보는 것을 막았습니다. 성아, 너는 과거를 보면 안 된다. 왜요, 어머니? 제가 급제하면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데. 그냥 안 된다. 평범하게 살아야 한다. 이성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머니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관복을 입은 관리들과 포졸들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순이라는 과부가 산다던데 마을 사람들이 민 씨의 집을 가리켰습니다. 민 씨는 아들을 뒷방에 숨기고 관리들을 맞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관리가 민 씨를 빤히 보았습니다. 15년 전 궁에서 사라진 세자빈과 원손을 찾고 있소. 혹시 그들에 대해 아는 것이 있소? 민 씨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과부입니다. 궁궐 일은 알지 못합니다. 관리가 한참을 민 씨를 노려보다가 돌아섰습니다. 만약 정보가 있으면 알려주시오. 큰 상금이 걸려 있소. 관리들이 떠난 후 민 씨는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이성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민 씨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인가? 성아, 앉아라. 어머니가 할 말이 있다. 민 씨는 15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아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너는 원손이다. 세자의 아들이자 진짜 왕위 계승자다. 이성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나는 세자빈 민 씨다. 내 아버지는 영모 누명을 쓰고 사약을 받았고 우리는 도망쳐 나왔다. 이성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건가요? 그렇다. 내 아버지는 영모를 꾀한 적이 없다. 모든 것은 영의정 이양의 음모였다. 왜요? 왜 영의정이 그런 짓을? 민 씨가 품에서 낡은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15년 동안 간직해온 세자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글이다. 여기에 민 씨가 편지 뒷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성은 처음 보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의정 이양은 왕실을 노린다. 그의 딸을 새 왕비로 앉히고 자신의 외손자를 왕으로 만들려는 계획이다. 나를 제거한 것은 그 첫걸음이었다. 이 편지가 발견되면 나의 결백이 증명될 것이다. 이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이것을 임금께 보여드리면. 하지만 지금의 임금은 내 할아버지가 아니다. 민 씨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5년 전 내 할아버지 효종 임금께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지금의 임금은 영의정의 사위입니다.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 씨와 이성이 돌아보니 15년 전 민 씨를 도와준 그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여인이 갓을 벗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세자 저하의 여동생입니다. 숙명공주. 민 씨가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공주마마. 15년 전 제가 마마를 도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15년 동안 찾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찾았습니다. 숙명공주가 이성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원손이로군요. 오라버님을 빼닮았습니다. 숙명공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공주마마,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영의정을 무너뜨린 증거를 모으는데 15년이 걸렸습니다. 숙명공주가 보따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영의정이 지난 15년간 저지른 비리와 영모의 증거들입니다. 그는 현재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자신의 외손자를 다음 왕으로 앉히려 합니다. 그럼 원손이 돌아오셔야 합니다.
진짜 왕위 계승자로서. 하지만 민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 아이를 왕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15년 동안 평범하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왕궁으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자빈 마마, 이것은 원손의 운명입니다. 운명보다 중요한 것은 이 아이의 목숨입니다. 민 씨가 소리쳤습니다. 15년 전 나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왕비의 자리도 신분도 명예도. 이제 와서 다시 이 아이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이성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성아, 너는 평범하게 살아야 한다. 장가를 들고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왕이 되는 것은 저주입니다. 하지만 이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15년 동안 궁금했습니다. 왜 어머니는 항상 슬픈 눈을 하고 계신지, 왜 밤마다 우시는지. 성아, 이제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 빼앗긴 명예, 그리고 저를 지키느라 희생하신 모든 것들. 이성이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지킬 차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을 차례입니다. 민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부터 이성과 숙명공주는 영의정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숙명공주가 모은 증거들을 정리하고 이성은 15년 동안 어머니에게 배운 학식을 활용해 상소문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임금은 영의정의 사위입니다. 설령 증거를 보여드려도 임금께서 믿으실까요? 민 씨가 물었습니다. 숙명공주가 대답했습니다. 현재 임금께서는 허약하십니다. 영의정이 독을 조금씩 먹이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독을? 네. 임금을 서서히 죽이고 어린 왕손을 왕으로 앉히려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의정이 섭정을 하게 됩니다. 이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없습니다. 임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비 마마께 직접 가야 합니다. 이성이 말했습니다. 대비 마마는 할아버지, 효종 임금의 왕비이셨습니다. 저의 할머니이십니다. 대비 마마께서는 영의정을 믿지 않으실 것입니다. 한 달 후 이성과 민 씨 그리고 숙명공주는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대비 마마는 대왕 데뷔 전에 거처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임금의 어머니였지만 영의정 때문에 권력이 없었습니다. 숙명공주가 먼저 대비를 만났습니다. 마마, 세자빈과 원손을 찾았습니다. 대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냐? 15년 동안 죽은 줄만 알았는데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원손은 이제 훌륭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당장 데려오너라. 민 씨와 이성이 대비 마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비 마마, 세자빈 민 씨 절하옵니다. 원손 이성 할머님께 절하옵니다. 대비는 두 사람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며느리, 내 손주, 정말 살아있었구나. 대비가 이성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세자를 빼닮았구나. 15년 전 세자가 억울하게 죽고 너희도 사라졌을 때 나는 이 세상이 끝난 줄만 알았다. 대비 마마, 세자 저하는 억울하십니다. 민 씨가 세자의 편지와 숙명공주가 모은 증거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대비는 증거들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영의정 이양, 이 역적 같은 놈,
대비 마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당장 임금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원손을 정식 왕위 계승자로 복권시켜야 한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영의정 대감께서 오셨습니다. 영의정 이양이 대왕 대비전으로 들어왔습니다. 대비 마마 무슨 일로 궁궐이 이리 소란스럽습니까? 영의정은 민씨와 이성을 보고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대비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세자빈과 원손이다. 영의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세자빈과 원손이라니 15년 전에 죽은 사람들 아닙니까? 죽지 않았다. 살아 있었다. 영의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대비 마마, 이것은 사기입니다. 15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자들을 어찌 믿으실 수 있습니까? 증거가 있다. 대비가 증거 문서들을 내밀었습니다. 영의정이 문서들을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조작된 문서일 뿐입니다. 조작이 아니다. 그렇다면 증명하시지요. 영의정이 이성을 보았습니다. 내가 진짜 원손이라면 왕실의 비밀을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성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3살도 되기 전에 궁을 떠났습니다. 왕실의 비밀을 알 리 없습니다. 그것 보십시오. 이자는 가짜입니다. 하지만 그때 뜻밖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다. 저 아이는 진짜다. 모두가 돌아보니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현재 임금이었습니다. 임금이 힘겹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몸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전하, 어찌 이곳까지. 영의정이 당황했습니다. 임금이 이성을 보았습니다. 내가 형님의 아들이냐? 네, 전하. 임금이 이성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성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형님을 빼닮았구나. 눈매가, 목소리가 모두 형님 같다. 임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전하, 저자들은 사기꾼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영의정이 외쳤지만 임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인어른, 그만하십시오. 전하? 과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형님이 영모로 몰렸을 때 과인도 의심했습니다. 형님은 그럴 뿐이 아니라는 것을. 전하, 무슨 말씀을. 하지만 과인은 겁쟁이였습니다. 장인어른의 힘이 두려워 침묵했습니다. 형님이 억울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임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용서하십시오. 조카를 지키지 못한 이 못난 아우를 용서하십시오.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임금이 무릎을 꿇다니 영의정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전하, 정신 차리십시오. 전하께서 무릎을 꿇으시면 안 됩니다. 장인어른이야말로 정신 차리십시오. 임금이 영의정을 노려보았습니다. 과인은 알고 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과인에게 매일 약을 먹이시는 것도, 그 약에 독이 섞여 있다는 것도. 전하,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임금이 품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장인어른께서 과인에게 먹이던 약입니다. 과인이 의원에게 몰래 검사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 이 약에는 천천히 사람을 죽이는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의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임금이 계속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은 과인을 죽이고 어린 왕손을 왕으로 앉히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섭정으로 권력을 쥐려 하셨지요. 전하, 이것이 진짜 역모입니다. 임금이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영의정을 체포하라. 금군들이 들어와 영의정을 포박했습니다. 전하, 이것은 누명입니다. 과인은 충성을. 입 닫히십시오. 형님을 역적으로 몰고 조카를 죽이려 하고 과인까지 독살하려 한 자가 무슨 충성을 말합니까? 영의정은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왕실은 내 손에 있어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영의정이 체포된 후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영의정이 저지른 수많은 비리와 역모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15년 전 세자를 모함한 것, 왕실의 재산을 빼돌린 것, 그리고 현재 임금을 독살하려 한 것. 일주일 후 영의정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큰 의식이 열렸습니다. 임금이 선언했습니다. 15년 전 역모로 몰려 돌아가신 세자는 무고하셨다. 모든 죄를 씻고 충신으로 복권한다. 그리고 세자의 아들 이성을 정식 왕위 계승자로 인정한다. 대전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성은 원손의 자격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궁궐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민씨는 궁궐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마마, 왜 궁으로 돌아오지 않으십니까? 숙명공주가 물었습니다. 민씨는 작은 초가집 마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이곳이 제 집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화려한 궁궐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마는 세자빈이십니다. 원손의 어머니이십니다. 저는 이제 그저 순이일 뿐입니다. 민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이 왕이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이성은 원손으로 복권되었고 왕실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주 어머니가 사는 마을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저와 함께 궁으로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성아, 어머니는 이곳이 편하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세자빈이십니다. 민씨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나는 세자빈이 아니다. 나는 그저 너를 키운 어미일 뿐이다. 어머니, 성아, 너는 이제 왕이 될 사람이다. 백성들을 돌보고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하지만 한 가지만 잊지 말아라. 무엇입니까? 권력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천한 사람도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을. 이성이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세월이 흘러 임금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유언에 따라 이성이 새로운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이성은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현하며 억울한 자들을 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군이라 불렀습니다. 어느 날 왕이 된 이성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대전에서 큰 의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식이냐? 어머니를 대왕 대비로 모시는 의식입니다. 민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대왕 대비가 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어머니는 마땅히 그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성아, 민씨가 아들을 보았습니다. 15년 동안 나는 천민으로 살았다. 그 삶이 고통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진짜 백성들의 삶을 알게 되었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어머니, 너는 왕이다. 하지만 백성을 잊지 마라. 궁궐 안에서만 살지 말고 가끔은 밖으로 나가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이성이 무릎을 꿇고 어머니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가르침 감사히 받들겠습니다. 어머니. 민씨가 60이 되던 해 병이 들었습니다. 이성은 최고의 의원들을 보냈지만 민씨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궁으로 가시지요. 제가 직접 간호하겠습니다. 하지만 민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이곳에서 생을 마치고 싶다. 어머니, 성아, 후회 없다. 15년 동안 너를 키운 것, 내가 왕이 된 것을 본 것, 모두 행복했다. 민씨가 이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다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내가 죽거든 궁궐 묘역이 아니라 이곳 마을 뒷산에 묻어다오. 내 아버지 곁이 아니라 내가 15년 동안 살았던 이 땅에. 어머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는 세자빈이십니다. 아니다. 민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세자빈이 아니라 그저 순이었다. 15년 동안 천민으로 산 여인. 그것이 진짜 내 모습이었다. 일주일 후 민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성은 어머니의 유언대로 마을 뒷산에 어머니를 묻었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세자빈 민씨, 아니 과부순이 15년 동안 천민으로 살며 진짜 왕을 키운 어머니. 그로부터 10년 후 왕이 된 이성은 조선에서 가장 위대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신분제도를 완화하고 천민에게도 과거를 볼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억울한 자들을 구제하고 백성의 목소리를 듣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군 중의 성군이라 불렀습니다. 이성은 자주 어머니의 묘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권력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신분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묘 앞에는 항상 신선한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고 그것은 마치 어머니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세자빈에서 천민이 되고 다시 대왕 대비가 될 수 있었지만 거절한 여인. 그녀가 진짜 지킨 것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조선을 바꾸었습니다. 역적의 아내는 목숨을 걸고 아들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짜 지킨 것은 아들이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15년간의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강한 저항이었습니다. 세자빈 민씨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왕비의 자리도 명예도 권력도. 하지만 그녀가 얻은 것은 훨씬 컸습니다. 아들의 생명, 진실의 승리, 그리고 진짜 행복. 권력보다 강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화려한 궁궐보다 소중한 것은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오늘 밤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담장 너머에는 아직 수많은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장을 넘어올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월담녀입니다. 따뜻한 밤 되십시오.